내수 부진으로 이 청년층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답니다. 판매직,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직, 뭐 아르바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런 이제 뭐 패스트푸드나 아니면 식당이나 음식점 같은 곳, 이런 곳에서 점점 이제 일하는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답니다. 1년 사이에 5만 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,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?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, 가게들이 더 이상 이제 인건비를, 직원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나홀로 사장으로 일을 하거나, 아니면 뭐 키오스크, 아니면 계산대 있잖아요. 무인 계산대,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마 계속 인건비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나 봅니다. 결국은 이제 먹고 살 여력이 안 돼서 계속 그렇게 줄이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이 배달에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쿠팡이츠나 이런 쪽에 배달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고 이제 음식점들이 아우성이죠. 그것 또한 마찬가지 같습니다. 자신들의 이 수익이 점점 쪼그라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임대료 내고 여러 가지 비용들 내고 나면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으니까 이제 자신들의 생존이 이제 뒤흔들리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배달 수수료 인하 요구를 하고 이제 거세게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점점 이제 일자리도 줄어든다. 청년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나이 든 사람들이 일하는 일자리는 대려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요. 참 씁쓸하죠.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경기 침체, 장기 불황의 시대의 한 단면 같습니다. 앞으로 더욱더 이제 그런 이제 생활고 생계 문제, 이런 것들이 아마 더 커질 것 같은데요.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,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떻게든 좀 미래를 바라보는 모습들을 좀 보수적으로, 좀 이제 방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서 좀 대비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먹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더 빡빡해지고 더 암담할 것 같습니다. 어떻게든 좀 살 궁리를 해야 되는데, 좀 안전하게 좀 덜 힘들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현실은요,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내가 좀 더 땀 흘리고 좀 더 애쓰고 좀 더 굳은 일을 더 맡아서 하겠다라고 움직여야, 그래야 내가 먹고 살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남들도 다 편하고 쉬운 거 하고 싶고 나도 편하고 쉬운 일 하고 싶고, 그런 마음, 그런 생각들로 움직이는데, 현실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마음 단단히 먹고 좀 더 독하게 지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점점 우리는 이전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빡빡하고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더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일단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 같고, 그런 현실들을 어떻게 좀 이제 바라보고 대비 대응할지를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자리가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, 일할 곳이 없어진다라는 거, 뭐 청년들은 2030들은 젊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, 이렇게 뭐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, 어느 연령대든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다 쉽지 않습니다. 다들 고군분투하고 있고 다들 힘겨워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. 그 현실을 감내하고 견디고 극복하고 지내려면 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다른 세대를, 다른 연령대를 공격하거나 혐오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각자 자기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의 삶에 좀 더 집중하고 관심 갖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요새는 되게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들 이제 궁지에 몰려 있다 보니 어느 불특정 다수를 이 문제 있는 집단으로 규정짓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들을 비방하면서 뭐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는 이들도 적시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 본들 자신의 삶이 바뀌지도 않는데 말입니다. 현실은 우울하고 살아가는 삶은 더 막막하고 더 고민스럽고 더 힘겨운 것 같습니다. 패자부활전도 여의치 않고요.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20대 30대 때 장사하다가 말아먹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40대 중반 50대 때 대기업 퇴직하고 한 2억 3억 5억 들고 나와가지고 치킨집 한 번 하다가 말아먹으면 다시 못 일어난다라는 거죠. 그런 이제 무서운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. 더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, 특히나
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, 월급이 체불되지 않고 나온다라면 그걸로 또 고마워해야 되고,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점점 더 우려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. 잘 궁리해야죠. 잘 따져봐야 하고 신중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꽤나 어렵죠. 꽤 녹록지 않습니다.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잘 좀 헤아리고 고려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나에게도 힘들고 남에게도 힘들고 다들 힘든 시국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고, 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, 배려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배려하며 사는 게 차라리 나의 삶에도 나의 인생 모습에도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점점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해져야 될 겁니다.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더 발버둥 치면 그로 인한 어떤 이 가능성이나 기회들 생길 거라고 봅니다.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내고 있는 거니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생각을 잘 좀 다스리고 잘 좀 추스리며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너무도 많이 힘들어합니다. 다들 고민스러워하고요. 20대 30대들 중에서도 부채가 많은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.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채 때문에 짓눌려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는 이들도 많다라고 하죠. 너무 젊은 나이에 빚을 졌다라고 하는 건, 그건 그의 삶이 훨씬 더 뒤로 퇴보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. 좀 더 많은 희망과 가능성과 긍정을 가지고 지내야 될 그들이 뒷걸음질 치고 빚에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점점 그런 이들이 많아지면 우리네 나라, 우리네 사회가 같이 퇴보할까봐 걱정스러울 뿐입니다. 그 어느 것도 쉽지 않고, 빚은 더더욱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들 수 있는 이 무서운 것입니다. 그걸 뭐 다들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깊게 뼈저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이 빚에 걸려드는 것 같습니다. 빚을 무서워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힘겨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데 너무 완만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,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대비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